안녕하세요. 헤어 컬러 스킬업 완전 이야기. 이번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염색 이론편 첫 번째 단락 연모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은 12페이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프로세싱 타임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방치 시간이 너무 짧다던가 적절하게 방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설명을 한 거고요. 적절하지 못하다고 설명을 하지만 또 짧게 시간을 잡고 해서 또 더 예뻐서 고객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적절하지 못한다기보다 좀 시간이 짧았을 때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의도한 색상을 얻기 위해서는 적당한 프로세싱 타임이 필요하다. 적당한 시간이란 20에서 40분 안쪽이며, 시간이 부족할 시 색상이 완전하게 표현되지 못하며 색상 유지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며, 시간이 오버타임이 될 시 상하중합된 색상이 과도해지며 칙칙해진다. 또한 손상이 함께 따라오게 된다. 가장 알맞은 시간은 좀 내용을 문장 표현을 좀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손상이 따라올 수 있긴 하지만 모든 머리가 심하게 손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과도해지면 칙칙해진다. 때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 만든 지 이 내용이 아마 2011년에 아마 제가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벌써 14년 전이네요. 벌써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보다 많은 좀 지식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과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기본적인 내용은 다 누구나 이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제 좋은 예와 나쁜 예를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그래프 보시면, 표를 보시면 20분 이하 시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요즘도 다 그렇죠. 너무 짧게 방치하면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샴푸대 염색, 뭐 바가지 염색, 샴푸대에서 누워서 하는 염색 있죠. 5분이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10분이면 15분이면 충분히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 연모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산화중합이 되는 이제 알칼리 연모제를 말하지만, 중성 연모제, 염기성 연모제, 염색 입자가 작아서 금방 나오고 또 금방 빠지는 그런 염색약이 있죠. 중성 연모제라고 할게요. 미알칼리 연모제. 네, 그런 염색약은 시간을 짧게 줄 수 있죠. 어쨌든 그때는 그 염색약이 우리나라 수입이, 이 책을 만들 때에는 그 염기성 염료, 중성 연모제가 수입이 안 될 때예요. 자, 20분 이하 완전 발색을 위한 산화중합 및 발색이 될 시간이 부족하여 색상 밸런스가 맞지 않을 수 있으며 물빠짐 및 색 유지 기간이 짧다. 샴푸대에서 염색하는 그 시술도 유지 기간은 짧아요. 근데 빠른 염색, 그리고 칙칙하지 않고 또는 굉장히 옅은 파스텔화된 그런 짧은 컬러를, 옅은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 짧게 방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물 빠짐, 색 유지 기간이 짧다. 어쨌든 물은 잘 빠집니다, 웬만한 염색은. 자, 그래서 20에서 40분 정도 방치를 했더니 적당한 색이 나왔고, 20분 이하로 했더니 색은 나왔지만 굉장히 옅게 나오죠. 그래서 근데 이 옅은 색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의도가 이렇게 옅은 색을 나오게끔 의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 20에서 40분, 발색이 완전하게 된 상태이며 산화중합 및 발색이 완성되어 의도한 색상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여기 보시면 20분에서 40분 정도 방치했을 때와 30분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죠. 30분 뭐냐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라기보다는 이제 30분 안쪽. 자, 이것은 뭐냐면 30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분에서 40분이라는 이제 같은 시간대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30분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에서 10분 빼면은 20분이고 10분 더하면 40분이죠. 그래서 같은 타임이고요. 그래서 20에서 40분 정도가 적당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40분 이상 오버타임이라고 합니다. 알카리와 과산화수소로 인해 손상이 심해지며 색상이 약하고 칙칙해질 수 있으며 다음 염색 시술에 방해가 된다. 이때 블랙배기를 좀 많이 했었던 시기라서 이제 블랙을 염색을 하고 이제 저희 매장에 이제 저한테 블랙배기를 하러 오신 분들이 오면 집에서 염색했는데 좀 오래 방치했어요. 뭐 잠이 들었어요. TV를 보다가 샴푸 시간을 깜빡해서 오래 놔뒀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색이 너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 개념은 오버타임을 한 염색은 색도 칙칙하지만은 물도 잘 안 빠진다. 탈염 작업도 안 되고 밝은 색으로 바꿀 때 뭔가 좀 더 오래 놔둬야 되고 손상을 더 시켜야 되고 뭐 그런 개념이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무작정적인 방해는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오버타임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때 내용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100% 이 내용이 맞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만들었을 때는 아주 정확하게 제가 공부한 것과 제가 현장에서 겪은 것을 정확히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때는 지금만큼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때는 또 내용이 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버타임을 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래프를 볼게요. 산화중압 및 발색 속도. 이제 요거는 발색의 속도, 그러니까 색마다 발색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색이 나오는 시간이 다르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차가운 색상일수록 시간이 좀 짧게 놔둬도 색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밝은 색일수록 시간을 오래 놔둬야 된다. 그래서 레드, 오렌지 같은 경우는 방치 시간을 좀 더 길게 둬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거의 있어요. 그래서 난색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성색은 그 중간 따뜻한 색과 또 차가운 색의 중간이라고 하는데 또 그것도 색상마다 좀 다르죠. 자, 어쨌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한색 계열 중에서 시원한 색 있죠. 시원하면서 좀 옅은 색 있죠. 이거는 블루애쉬 또는 스카이 블루, 굉장히 옅은 색이죠. 하늘색에 가까운 색인데 물론 탈색을 굉장히 많이 해야 나오는 색이죠. 근데 이 색 같은 경우는 보시면 35분 정도면은 나온다는 것이고요. 왜 35분 정도냐? 한 색인데 그 밑에는 조금 색이 더 빨리 나오죠. 30분 정도면은 충분히 나오죠. 근데 왜 좀 더 오래 걸리냐? 그 이유는 차가운 색이 좀 옅어요. 옅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이 정확히 나오려면 좀 방치 시간을 좀 더 둬야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 되게 차갑고 짙은 이 클래식 블루, 아마 코발트 블루, 클래식 블루 이제 그런 색인데 이 색 같은 경우도 30분만 지나면은 발색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작점 보시면, 자, 시작점을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난색의 경우는 발색이 시작도 안 됐어요. 5분이 지났는데. 그런데 이 한색 같은 경우는 서서히 발색을 시작을 하죠. 또 중성색 중에서도 이 차가운 색상도 조금씩 발색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난색보다는 빨리 시작이 되는데 우리 눈에 제대로 보이는 시간은 10분이 지나서예요. 그래서 여기 10분이 지나서 눈에 제대로 띄는 색상들이 코발트 블루, 그리고 이제 블루 바이올렛, 청보라색인데 좀 진한 청보라색, 좀 짙은 청보라색이 눈에 빨리 시작되고요. 이 카키색, 짙은 초록색이죠. 거의 초록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색상도 5분에서 10분 사이에 굉장히 발색이 빨리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난색은 이때 시작은 되겠지만 눈에 잘 안 띄는 정도예요. 요 갈색, 브라운도 시작이 됐지만은 그래도 눈에 잘 안 띄는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중간 한 20분 정도 방치했을 때 이때부터는 이제 눈에 조금씩 띄기 시작을 하는데 이미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색이나 이제 차가운 중성색들은 이제 좀 우리 눈에 색이 좀 진하게 완성이 되고 있다, 이 정도면 끝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가 되고, 요 난색의 경우는 노란색이라든가 오렌지색처럼 옅은 색들은 정점이 아니에요. 정점은 30분이 넘어야 정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색 같은 경우도 정점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20분이 지나면 눈에 띄는데 요 차가운 색상들보다는 눈에 좀 덜 띕니다.
그러다 이제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났을 때 이때 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였죠. 한색 같은 경우 였죠. 이제 발색 속도가 이제 거의 끝났다는 얘기예요. 탄력을 받지 않고 정점에서 이제 끝난 것이고, 이때 레드나 오렌지나 이 골드, 옐로우 이런 색상들은 이때 발색이 이제 정점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색, 차가운 색상들은 탈색을 하던 어쨌든 색이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염색이, 그러니까 우리가 샴푸를 좀 빨리 할 수 있다. 고작 뭐 10분, 20분 차이지만 그래도 빨리 우리가 샴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레드 계열, 오렌지 계열, 그리고 골드 계열, 노란색 계열, 이 색상들은 좀 오래 방치를 해야 우리 눈에 좀 더 선명한 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쨍한 레드 염색을 할 때에는 방치 시간은 좀 오래 두라고 해요. 그리고 조정색을 좀 첨가를 해줘야 우리 눈에 띄는 쨍한 색이 나오는 거고, 오렌지색 같은 경우는 빨리 감게 되면은 물이 빨리 빠져요. 오렌지색이 유지가 오래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렌지색 같은 경우는 방치를 굉장히 많이 놔둬야 되고, 또 좀 더 쨍하고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레드를 좀 섞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레드 오렌지라는 이런 염색약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난색 계열이 아직은 트렌드가 안 잡혀서 난색 계열의 염색약이 매장에 거의 없고, 오렌지색이 있는 그 연모제를 갖고 있는 회사도 리뉴얼을 통해서 오렌지색을 없애는 경우도 꽤 있어요. 왜냐면 오렌지색이 없어도 레드 계열의, 그러니까 노란색 조정색을 첨가를 하면 또 오렌지색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라인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란색, 골드랑은 좀 달라요. 이 노란색 이 산화 염색약 있죠, 조정색에. 뭐 조정색 또는 뭐 이제 이펙트 컬러 뭐 이런 염색약이 있죠. 이 경우도 단순히 노란색을 좀 내기 위해서 한다면 좀 오래 놔두는 걸 좀 추천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색상별 발색이 빨리 시작되고 발색이 언제 빨리 멈추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샴푸를 해도 된다라는 표를 그래프로 해놓은 건데요. 무조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레드색을 굉장히 옅게 해서 핑크색이 내고 싶은데 핑크색 염색약이 없어. 이럴 때는 레드색을 잠깐만 방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리브색이라든가 이제 옅은 매트색이 필요한데 갖고 있는 건 녹색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방치 시간을 조금 빨리 끝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굉장히 칙칙한 초록색을 하고 싶어 그러면 방치 시간 좀 오래 둘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치 시간은 내가 상황에 따라 조절을 할 수 있지만은 그냥 평균적인 그걸 알고 싶다. 그렇다면 발색 속도에서 알고 싶다 그러면 이 표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이 표는 이제 전문 디자이너, 이제 염색을 잘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막 신입, 이제 염색에 입문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은 알고 있어라 라는 뜻이에요. 색상이 만들어져가는 속도는 색상마다 차이가 있다. 한색 계열일수록 발색 속도가 빠르며 난색 계열일수록 느리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색소들은 연모제 도포 후 20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의도한 색상이 발색이 된다. 이론적인 통계지만,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지만은 실전에서도 맞는 말이지만 또 실전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전에서도 살펴보면 난색 계열의 색상이 발색 완성 시간에 좀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물 빠짐 속도 또한 빠르다. 이는 한색 계열의 색 분자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에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과 조심스럽게 연관지어 본다. 그러니까 색 분자가 크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에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과 조심스럽게 연관지어 본다. 조심스럽게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빨리 만들어지는 이유를 확실히 알려주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느낀 거, 공부한 것과 더해서 조심스럽게 연결해 본다. 입자가 더 크다고 하죠. 차가운 계열일수록 입자가 크고, 그리고 난색 계열일수록 입자가 작고, 그리고 색이 강할수록 난색 계열에서도 색이 진할수록 입자가 크고 옅을수록 입자가 작다. 그래서 물이 더 빨리 빠진다. 오렌지색이 레드보단 더 빨리 빠지고, 레드보다 노란색이 더 빨리 빠지고, 그리고 이제 이 옅은 한색보다는 짙은
붉고 칙칙한 하늘색이 좀 더 입자가 굵다. 그리고 물 빠짐이 천천히 좀 옅은 색보단 천천히 빠진다. 뭐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알면 할수록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염색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연결해서 13페이지부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